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피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사용되는 구멍의 형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모델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구멍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적절한 모델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용 구멍과 기구적 구멍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있는 예제를 작성해 가면서 추가적인 피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성된 예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께가 10인 직사각형의 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재 상면에 총 10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요. 자, 이 구멍의 치수 같은 경우는 지지선의 형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에 지지선이 붙어 있고, 거기에 2-파이6이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겠지만, 요 앞에 2- 붙은 거는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구멍의 직경이 6이고요. 동일한 직경을 가지는 게 비슷한 위치, 반대쪽에 대칭된 위치에 있는 것까지 해서 이 두 구멍의 직경이 6이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하나 더 있는데 4-2-파이6이다. 직경이 똑같네요. 똑같은데 별도로 분리돼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써있는 형태도 위하고는 좀 다르죠. 앞에 곱하기가 있어요. 자, 4-2인데 앞에 4는 일단 수량을 얘기를 하고요. 저 수량 같은 경우는 같은 중심선으로 묶여있는 이렇게 4세트를 얘기합니다. 4개를 얘기를 하는데, 이 4개로 구성된 세트가 2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트의 의미까지 포함돼서 곱하기 2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4개로 구성된 세트가 2세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기입하는 이유가 있는데, 총 10개의 같은 직경이니까 10-파이6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요. 즉, 여기 2개 별도로 돼 있는 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구멍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로 묶인 건 하나의 조건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2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2세트가 있다. 같은 조건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보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구멍이구나, 어떤 분류로 사용되는 구멍이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걸 퓨전에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퓨전으로 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일단 판재를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판재를 작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앞에서 이제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누르고,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2점 직사각형 클릭해서, 자, 사각형 그리는데 좌우폭은 150, 그 다음에 탭 눌러서 높이는 65였죠. 그리고 엔터. 자, 이래놓고 프로파일 작성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고, 돌출 피처를 실행한 다음에, 자, 프로파일 자동으로 선택됐고 높이는 10입니다. 엔터. 자, 이렇게 되면 두께 10의 판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건데, 구멍 총 10개 중에 일단 2-파이6이라고 붙어 있는 구멍을 먼저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드,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에 있을 건데, 자, 2개를 모두 뚫어줄 건 아니고요. 한쪽만 먼저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배운 내용을 활용하자면 그냥 돌출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스케치 작성 해주시고요. 화면이 좀 돌아갔는데 롤 버튼으로, 뷰큐브 위에 있는 롤 버튼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를 원해서 중심점 아무데나 한 군데 찍어주고 쭉 드래그해서 직경이 6이니까 6, 엔터.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가 거리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높이도 1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로파일 작성이 끝났고요. 스케치 마무리.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돌출 피처 실행하면 되겠죠. 자, 프로파일은 구멍 안쪽을 클릭해서 원형 안쪽을 선택해서 구멍 안쪽 프로파일을 잡아주고요. 방향은 아래쪽으로 쭉 잡아 당기면 자동적으로 잘라내기로 전환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관통시킬 거면 범위 유형을 모두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완전 전체 두께를 다 뚫어주겠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구멍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구멍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것은 작성 패널에 있는 구멍이라는 피처예요. 자, 그 다음에 작성을 확장해 보시면 뒤에 구멍 뒤에 이제 H라고 확인되어 있는데, 키보드에 H키를 누르면 구멍 피처가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 구멍은 구멍 피처를 이용해서 뚫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상면에 구멍을 뚫어줄 거죠. 상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면에다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점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데 그 점의 위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참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참조를 등록해 줘야 됩니다. 즉 어디서부터 치수를 줄 거냐 저 점까지 그거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형상의 모서리 선입니다. 그래서 모서리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치수 형태의 이렇게 형태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치수가 기입된다 이런 형태가. 만약에 제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갖다 대면 이쪽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서리 선이 하이라이트 됐을 때 그 모서리 선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참조 밑에도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선을 하나 더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10 입력한 다음에 자, 밑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면 여기도 치수를 입력하는 칸이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거리 10 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의 크기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크기를 결정 지을 때는 그 밑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일단 지금 이거는 신경 쓰지 않고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구멍을 배치하는 방법만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10이 있고요. 요거는 그림에서 구멍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118 뒤에 이제 디그리라고 있죠. 각도를 얘기하죠. 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요 끝에 요 V자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완전히 관통시키지 않고 일정 깊이까지만 뚫는다고 하면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작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뾰족한 각도 끝이 각도가 118도다. 간혹가다 저거 왜 118도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는 일단 공구에서 전동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게 되죠. 그때 드릴의 날 끝의 각도가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 118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8도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 마지막 칸이 이 구멍의 직경을 입력해주는 칸입니다. 그래서 구멍의 직경을 여기다 입력해주면 된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원하는 치수인 6으로 입력돼 있어요. 만약에 치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 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요 안에 내용을 뭐 8이면 8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구멍이 커지고 6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뚫어지는 깊이는 제가 여기다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아까처럼 관통하게 뻥 뚫어줄 거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범위에서 거리가 아니라 모두 해주면 전체 두께를 모두 관통하는 형태의 구멍이 작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죠.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돌출을 이용을 해서 뚫어준 구멍과 지금 구멍 피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뚫어준 구멍과 두 개가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작업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뭐 어느 게 더 편하냐 뭐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둘 사이의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그 위쪽에 있는 4개씩 구성된 두 세트에 대해서 한번 뚫어볼게요. 자, 두 세트 중에 한 세트는 구멍으로 뚫을 거고요. 한 세트는 일반적인 돌출로 뚫어줄 겁니다. 마찬가지 작업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예요. 자, 일단은 구멍을 이용해서 먼저 뚫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4개 한 세트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구멍 기능, 자, 구멍 피처 딱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윗면에 뚫어줄 거니까 윗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구멍이 총 4개예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뚫어야지라고 이 면을 아무리 선택을 해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추가되지 않는데 그러면 요 위에 보면 배치라는 항목에 그림에 보면 1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는데 1개짜리가 선택돼 있어서 하나밖에 못 뚫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4개짜리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제는 1개도 선택이 안 됩니다. 자, 요 4개짜리가 여러 개를 뚫어주는 기능이기는 해요. 기능이긴 한데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거기에 뜨는 커맨드를 읽어보시면 스케치에서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여러 개를 동시에 뚫어줄 때는 스케치에 미리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점의 위치들을 표시해 주고 나서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뚫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에서는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때 동시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을 거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스케치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취소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면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리고 스케치 작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화면 돌아갔으니까 다시 롤 버튼으로 이렇게 돌려서 원래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을 4개의 점의 위치를 표시해주면 되는데, 작성에서 보면은 이제 점이 있으니까 이 점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점으로 찍어줘도 되는데, 지금 딱 정사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직사각형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대충 놓겠습니다. 놓고 이제 스케치 치수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거리는 25.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0.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25. 자, 그 다음에 요 바닥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거리가 30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기준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홈 버튼 눌러서 약간 돌려줄 거고요. 자, 요걸 약간 이쪽으로, 왼쪽으로 옮겨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구멍 피처를 실행하겠습니다. 구멍 피처 실행하고, 자, 팔레트에 나왔는데, 자, 4개의 구멍을 뚫어줄 거니까 배치해서, 자, 스케치에서 다중 구멍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구멍을 뚫을 때는, 지금 화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꼭 스케치에 있는 점만 아니라 형상이 가지고 있는 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형상이 갖고 있는 점이 요 모서리점이 있습니다. 모서리점을 선택하면 모서리점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스케치에,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줄 기준 중심 위치가, 그려져 있는 형상에 갖고 있는 모서리에 해당한다, 꼭지점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형상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게 아니니까, 자, X 버튼 눌러서 선택된 거 취소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에서, 점은 없지만 선 끝에 있는 점도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끝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 아까 처음에는 4개의 구멍을 동시에 뚫을 수 없고 하나의 구멍만 뚫을 수 있었는데 4개의 구멍을 동시에 뚫어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어 방식은 아까와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범위, 거리 뭐 이렇게 잡아주는데 우린 관통할 거니까 이제 모드로 바꿔줄 거고요. 그다음에 직경은 여기서 바꿔주는데 아까 입력했던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mm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돌출 피처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돌출 피처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 4개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면에서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선택해 돌아가고요. 다시 롤 버튼으로 돌려줄게요. 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중심 지름 1 해서, 자, 여기서 한 점 찍고 이렇게 쭉 당겨서 지름이 6이니까 6 엔터. 자, 하나 났습니다. 다시 중심 지름 1 해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름 입력 안 하고요. 그냥 바로 클릭해서 원을 작성을 할게요. 4개를. 자, 이 4개가 이제 정사각 형태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구속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수직해서, 자, 이 점과 이 점은 수직하게,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도 수직하게,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은 수평하게,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은 수평하게, 이렇게 조건을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직경이 여기가 6인데 다 나머지도 6이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동일 해가지고 이 원과 이 원의 직경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원의 직경이 동일하고, 이 원과 이 원의 직경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4개의 직경이 모두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만 기입하면 되겠죠. 스케치 치수에서, 자, 이 점에서 이제 이 원의 중심점까지 거리가 25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닥에서, 자, 요 원까지 높이가 25고요. 그 다음에 이 원에서 이 원까지 거리가 30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작성이 되는데, 작성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구속 조건을 일일이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여기 사각형 하나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치수 주고. 근데 그게 이제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조건이 얘가 좀 약간 편한 조건이 나와서 그런 건데, 점의 위치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어차피 스케치를 하는 개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 그려졌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눌러줄 거고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돌리고,
자, 구멍 뚫어주기 위해서 돌출 피처.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로 구멍 안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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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4개 프로파일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자,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관통이 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범위 유형은 이제 모드로 바꿔줄 거고요. 잘라내기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구멍이 뚫어지게 됩니다. 둘 사이에 이제 뭐가 편하냐의 판단은 이제 보신 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제 기준에 의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둘 다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구멍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언제 구멍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고 언제는 돌출, 원을 그려서 돌출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줘야 되느냐. 근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물을 가지고 하면 구멍으로 뚫든 돌출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든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동일하다 그러면 결과물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CAD에서 저렇게 구멍이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특수한 형태의 구멍들을 좀 분리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구멍이 특수한 형태냐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선 조립되는 기구라든가 장치라든가 전체적인 설계적인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완전히 관통하게 구멍을 뚫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그 피처를 수정을 해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 요 판재 두께가 10mm니까 한 5mm만 구멍을 뚫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수정을 해보면 일단 돌출로 작업한 거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돌출 3번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처 편집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모두가 아니라 거리로 바꿔준 다음에 거리를 -5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뚫다 말겠죠.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면도 딱 눌러가지고 정면에서 바라보고요. 지금 숨겨져서 안 보이는데 숨겨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시 유형을 좀 바꿔보죠. 여기 내비게이션 바에 화면 표시 설정에서 자, 비주얼 스타일에서 자, 여기서 음영 처리된 모서리에서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클릭을 하면 숨겨진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좀 잘 안 보인다 싶으면은 이 형태를 아예 음영 처리가 안 된 숨겨진 모서리가 있는 와이어 프레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멍도 한번 바꿔보죠. 자,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에 작업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구멍 2번이 이제 저쪽 구멍 뚫어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모두를 다시 거리로 바꾸고 거리 값은 얘는 여기다 입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mm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좀 흐려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다시 비주얼 스타일을 가시적인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하고요. 단면을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홈 버튼으로 등각으로 돌리고 자, 단면을 잘라서 볼 때는 여기 검사를 확장을 하시고 여기서 전에 한번 했었는데 단면 분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이 되는 평면은 여기서 잡아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구멍까지 거리가 25예요. 그래서 거리를 이쪽으로 25mm를 띄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멍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면서 판재가 잘리게 되고요. 지금 이쪽을 자르면 앞에서 볼 때 안 보일 테니까 요 잘리는 방향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반전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확인. 자, 그래 놓고 정면도 클릭해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돌출로 뚫어주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드릴로 뚫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드릴 날 끝 뾰족한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멍 항목에는 그 드릴 날 끝각에 해당하는 날 끝각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와 있죠. 이런 차이를 보인다. 일정 깊이만 뚫었을 때는 이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일정 깊이만 들어가고 이렇게 날 끝각이 표현돼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돌출로는 어렵습니다. 대신 돌출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측면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절반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회전으로 하고 구멍을 뚫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작업을 할 땐 4개의 구멍을 동시에 뚫어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날 끝각에 표현되게 구멍을 뚫어줄 때는 반드시 구멍 기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구멍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이제 이 과정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멍을 약간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돌출로 뚫어주는 구멍과 구멍이란 피처를 이용해서 뚫어주는 구멍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구멍에는 그거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그 옵션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멍 피처를 통해서 구멍을 뚫어줄 거냐 아니면 돌출이나 회전 같은 일반적인 모델 방식으로 구멍을 뚫어줄 거냐 일단 그 결정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한 3가지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내가 그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 실제 작업을 할 때 단순하게 드릴로 구멍을 뚫을 것이냐 아니면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이후에 보링이라든가 특별한 추가적인 작업을 더 첨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릴로 뚫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구멍 피처를 통해서 작업해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링이라든가 다른 작업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원을 그리거나 아니면 단면을 그려서 돌출이나 회전을 통해서 모델링 해주는 일반적인 모델링 방식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걸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걸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델링, 일반적인 돌출이나 회전 같은 그런 모델링 명령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준다 해도 그게 일반적으로 구멍 피처를 통해서 뚫어준 구멍과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면 방법이 아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요. 물론 그건 사용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지만 굳이 용도를 가르자면 그렇게 갈라줄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조립품을 갖다 놨는데 이 조립품에 사용되는 구멍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링을 일반적인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줄 거냐 아니면 구멍 피처를 여기서 뚫어줄 거냐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구성을 살펴보면 바닥에 베이스판이 있습니다. 이 베이스판에 위에 있는 장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쪽에 지금 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부분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한번 단면을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단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정면을 눌러서 이렇게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일단 여기는 볼트 머리를 숨기기 위해서 한 번에 구멍이 가공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볼트가 지나가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구멍이 가공이 돼 있습니다. 2개의 구멍이 가공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볼트가 껴질 수 있도록 나사가 나 있는 앞나사가 구멍의 형태로 가공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구멍이고 이것도 구멍이고 밑에 것도 다 구멍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구멍을 체결용 구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체결용 구멍을 작업을 할 땐 돌출이라 회전 같은 그런 명령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주기보다는 구멍 피처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어주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구멍 피처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드릴 작업으로 작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사가 지나가는 구멍이나 아니면 여기 나사가 나 있는 구멍들은 전부 드릴 작업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공정상에서 드릴로 작업이 끝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구멍 피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조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단면 친 건 잠깐 취소하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상부 구조입니다. 상부 구조. 안쪽에 이제 뭔가 유닛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게 빠져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겉에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 커버를 여기 블럭과 고정을 하기 위해서 볼트가 심어져 있고요. 당연히 그쪽 구조를 보면 비슷한 구조로 돼 있겠죠. 자, 그래서 단면 또 한번 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면에서 볼게요.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성한 베어링 유닛입니다. 그래서 그냥 베어링을 포함하고 있는 구성품인데 자, 겉에 베어링을 잡아주고 있는 걸 명칭으로는 일반적으로 하우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베어링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이 하우징에는 베어링을 끼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어링에 껴진 축이 지나가는 곳도 중간이 뚫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어링에 껴진 축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도 뚫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이렇게 한 번 뚫려 있고 또 한 번 뚫려 있다. 아까 체결용 구멍과 형태적으로는 유사한데 같이 표현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베어링은 베어링이라는 특정 기구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베어링이 껴지는 구멍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내가 어떤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뚫어준 구멍을 설계적으로는 기구적인 구멍이라고 봅니다. 체결용 구멍과는 다르게 분류돼요. 일반적으로 기구적인 구멍을 뚫어줄 때는 공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드릴링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릴링 작업을 하고 보링 작업을 통해서 안쪽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드릴링 작업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작업을 통해서 구멍을 확장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작업되는 방식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모델링 방식인 돌출이나 회전을 통해서 모델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거를 구멍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짚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겉에 커버가 있습니다. 아까 구멍과는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서 이제 좀 다른데 그건 이 볼트 머리가 안쪽에 숨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체결용 볼트가 있고 그 체결용 볼트가 진행하기 위한 관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우징 쪽에는 볼트가 체결될 수 있도록 암나사가 뚫려 있습니다. 드릴링 작업으로 끝나고 마찬가지 드릴링 작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쪽은 구멍 피처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구적인 상황에서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 체결용 구멍과 기구적 구멍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결용 구멍은 구멍 피처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구적인 구멍은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 돌출이나 회전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주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실제 제가 이제 이 3D 모델링 한 걸 2D 도면으로 표현할 때 그 치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작업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더 간단한 형태의 하나의 부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구멍을 좀 뚫어놨는데 아까처럼 이제 구멍이 두 개의 단으로 져서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하나의 관통된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밑에 타임라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돌출입니다. 이 돌출을 통해서 이제 전체 블럭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회전입니다. 회전을 통해서 이 두 단으로 되어 있는 거, 즉 측면에서 본 단면을 그려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해서 이 구멍을 잘라내기로 뚫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뚫린 구멍 같은 경우는 구멍 피처를 이용해서 뚫어줬습니다. 자, 구멍 피처를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두 개의 직경을 가진 구멍을 뚫어줬고요. 그 다음에 돌출이 있는데 이 돌출 명령을 통해서 세 개의 구멍을 동시에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구멍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에 세 개의 구멍 피처 한 번 실행해서 스케치를 이용을 했겠죠.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케치를 이용해서 세 개의 구멍을 한꺼번에 뚫어줬습니다. 자, 이 구멍들에 제가 치수를 기입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도면으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도면 작업하는 건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도면 치수 기입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특징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도면에 저희가 들어가진 않았죠. 자, 일단은 보시면 여기 있는 구멍이 회전을 이용해서 뚫어준 구멍이고요. 여기 있는 게 구멍 피처를 통해서 또 뚫어준 구멍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세 개가 돌출로 뚫어준 구멍이고요. 요 위는 구멍 피처를 통해서 한꺼번에 뚫린 세 개의 구멍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멍 쪽에다가 치수를 기입할 때 지선 형태로 뽑히는 구멍을 도면에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멍을 작업했을 때는 여기 문자라는 탭에 보시면 구멍 및 스레드 주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체크해서 클릭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클릭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선이 뽑혀 나오고요. 지선의 위치를 결정해서 딱 내려놓으면 이렇게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직경이 6.6이다 라고 돼 있고 앞에 수량이 같이 써져 있죠. 이 수량이 같이 써진 경우는 뭐냐면 이 세 개의 구멍이 하나의 구멍 피처를 통해서 동시에 작업됐을 때 수량까지도 같이 더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기입을 해줍니다. 자, 같은 기능으로 돌출로 뚫어준 아래쪽의 구멍에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수량 카운팅도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경 표시를 지선 형태로 뽑아주겠다. 저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구멍 피처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부에 있는 요
두 단으로 되어 있는 구멍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시선이 뽑혀 나오게 되고요. 내려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일단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카운터 보링이라고 하는데 표현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 밑에 6.6이 안쪽에 작은 구멍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파이가 바깥쪽에 큰 직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6.8이 큰 직경은 일부만 뚫려 있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깊이를 얘기합니다. 11파이 구멍이 뚫려 있는 깊이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면에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표기를 해주기는 하지만 지금 이 형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치수 기입하는 부분에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똑같은 형태가 있죠. 마찬가지로 구멍 스레드 주 해서 선택을 하면 여기는 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치수 기입을 통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치수 선택해서 여기 있는 원에 갖다 대면 이렇게 직경은 표시가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돌출로 3개의 구멍을 동시에 뚫어줬습니다. 한꺼번에 뚫어줬어요. 하지만 위에 구멍으로 작업한 것처럼 수량을 카운트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수량을 제가 기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수동으로 기입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그러려면 구멍의 개수를 내가 직접적으로 세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복수의 동일한 구멍들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구멍 피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도로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치수. 그런데 이때는 직경을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기입을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기입할 때 내가 이 구멍들을 어떻게 치수를 기입할 거냐에 따라서 저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앞에서 봤던 기구적인 구멍이냐 체결형 구멍이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체결형 구멍들은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구적인 구멍들은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하지 않고 개별의 치수를 기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도, 기구적인 용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기구적 구멍이냐 체결형 구멍이냐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작업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룰을 난 따르지 않고 어떤 구멍이든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편하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반부에서 도면 작업할 때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일반적인 내가 원하는 표현하고 싶은 뭐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작업들을 전부 수작업으로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멍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지정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저는 기구적 구멍과 체결형 구멍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기구적인 구멍은 일반적인 모델링 방식, 돌출이나 회전 같은 걸로 잘라내는 형태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체결형 구멍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구멍 피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멍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강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